안녕하십니까. 드럼앤베이스 DJ, 덥스텝 DJ로 활동을 하고 여러 장르를 프로듀싱하고 있는 제이파스입니다. 네 번째 비디오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비디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그 다음에 응원 메시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비디오는 꾸준하게 지속될 예정이니 비디오의 지속성을 우려하시는 분들 안심해도 됩니다. 자, 시작하기 이전에 공지사항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5월달 수업이 개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수 다시 받고 있고요. 접수는 아래 접수 신청하시면은 링크를 따라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수강 신청 이후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회신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일 이메일 회신된 내용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주세요. 두 번째는 장비 리스트 정리 관련 내용입니다. 수강 신청하신 분들 토대로 보편적으로 장비가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 신청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제 수업을 듣는 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금전적인 정리를 일단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큰 그림을 봤을 때 장비 가격이 얼마큼 금액이 들어가는지 보편적인 엑셀 시트를 제가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금전적인 여유가 생길 때 정리를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참석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따라가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제 수업을 굳이 수강 안 하셔도 기본 장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접수하신 수업 내용을 곧바로 접목을 못 시키면은 그것 또한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전적인 계획을 확실히 잡고 수업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엑셀 시트에 생소하신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개인 총 예산 만원 단위로 일단 입력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시로 350만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보시면 장비 종류들이 보이시죠? 제가 필요한 필수 장비들을 적어봤고요. 금전적인 여유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필수적인 장비, 컴퓨터, DAW, 큐베이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니터 스피커.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좀 번거롭더라도 배우는데 접목시키는데 지장이 없으니 이 부분 또한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글로 설명했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를 항목을 모델 A, B, C로 나눴고요. 여러 모델들을 조사해 보시고 가격들을 비교 분석하신 다음에 이 모든 가격들을 모델 A, B, C에 따라 입력을 하시면은 개인 총 예산 350만원에서 가격을 입력하는 순간 모델명이랑 함께 그러면 여기 가격 종류 A, B, C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잔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개인 총 예산에서 입력하신 가격들이 이제 빠지는 거죠. 급한 마음 없이 차분하게 오래 쓰실 걸 생각하시고 금전적인 어떤 여유를 만드신 다음에 시작하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뭘 배우지 않을까요? 이 부분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드릴 주의사항 하나는 제가 이건 만들어낸 템플릿입니다. 아예 생소하신 분들은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보시면은 원자가 표기된 부분만 삭제하지 않으시면은 그대로 지웠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삭제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더 좋으신 템플릿이 있으면은 계산 방법이 있으면은 활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드럼앤베이스와 이제 덥스텝 장르에 되게 생소하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보시면은 제가 제작한 드럼앤베이스와 덥스텝 믹스들이 있거든요. 거기 링크 따라가셔서 쭉 들어보시면은 이런 장르라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하셔서 한번 감상해 보세요. 자, 일단
키베이스를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이전에 제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과 그 다음에 문의하신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 주위의 뮤지션들이나 아티스트를 보면은 창작의 고통을 느끼는데 프로듀서로서 뮤지션으로서 꼭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창작의 고통이 없으면은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창작의 고통은 첫 번째로 내용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없거나 그 다음에 접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활용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 있으면은 답답함에서 이제 고통이 오는 건데 정리정돈은 안 된 상태에서 우유부단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창작의 고통이 오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티스트는 되게 우유부단하고 시간적 어떤 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한때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고요. 체계적이지 않았고 정리정돈하는 방식도 잘 익숙하지 않았고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고통으로 오해했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창작의 고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흐름을 먼저 인식하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이런 음악인데 주위에서 돈 안 되는 음악을 하면은 고생을 지질이 한다. 자, 첫 번째로요. 음악은 표현입니다. 음악의 매력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인데 말로 담을 수 없는 어떤 예술성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예술성을 만들기도 이전에 돈 된다 안 된다를 판가름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상업적인 음악과 상업적이지 않은 음악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인해서 잡혀져 있지만 그 시스템조차도 워낙 음악이 요즘 흐름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위에서 만일 그런 충고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돈 되는 음악이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 또한 그 해답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이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에 대한 의식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나이는 절대 상관없습니다. 음악은 표현이지 내 나이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고요. 나이에 절대 구속당하지 말고 본인의 꿈을 이루시라고 꼭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 사회에 있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적던 많던 그거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는 저한테 믹싱을 배우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제 주위에 있는 누구누구는 서양인들의 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절대 서양인 감성으로 믹싱이나 사운드를 못 뽑아낸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악, 그 다음에 언어 또한 표현입니다. 어떤 공식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음악은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만일 본인이 원하는 사운드를 못 뽑아냈을 때는 내가 추구하는 사운드에 있어서 표현 방식을 터득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연구를 하면 됩니다. 제가 주로 학생들한테 권장하는 얘기는 표현 자체는 어렵지 않다.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 음악을 떠나 언어로만 봤을 때도 분위기에 맞게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형성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음악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누구처럼 사운드를 뽑아내는 기준보다는 자기의 감성으로 사운드를 뽑아내는 게 어떤 행복한 프로듀서가 아닌가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중음악 내지는 가요 작곡가들, 프로듀서들이 주로 듣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에게 이게 전달이 됐는지 보편적으로 나온 얘기가 대중들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곡 만들면 되고 디테일에 신경 많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음악을 만드는 기준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누구를 만족시키는 건지 순위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중들은 절대 수준이 낮고 높고가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요소를 절대적으로 국한시키지 말라고 권장을 합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동기부여될 수 있는 어떤 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절대 잃지 말고 주위 환경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본인의 신념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전진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큐베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큐베이스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면 첫 번째로 트랜스포트 패널, 이동 패널을 보시면 됩니다. 리모컨처럼 생긴 이 패널 상세 관련 정보는 다른 비디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시작하는데 앞서서 기본 기능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 없이 보여지는 대로 보이시는 재생, 멈춤 기능과 녹음, 그리고 BPM 부분. 이제 BPM은 분당 박자수를 세는 beats per minute의 약자죠. BPM 변경을 원하시면 BPM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큐베이스 배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측 보이시는 부분은 이벤트 디스플레이 창, 바로 좌측 옆에 트랙 이름과 여러 종류의 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 트랙 리스트, 그리고 좌측 끝은 인스펙터 부분입니다. 인스펙터는 선택한 트랙에 추가적인 설정을 해주는 곳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상세하게 앞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랙을 만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은 트랙 리스트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옵션이 뜨는데요. 맥 유저는 키보드 옵션을 누르고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두 번째 옵션에는 위에 있는 메뉴에서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 부분에서 Add 트랙을 고르실 수 있거나 세 번째 방식은 단축키를 설정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트랙 옵션이 있는데요. 일단은 예시상 파일을 불러오지 않고 오디오 트랙만 신경 쓰도록 할게요. 큐베이스 7에서 새로 나온 기능은 모든 트랙을 만들기 이전에 이름 입력이 미리 가능해요. 트랙 이름을 설정 이후 트랙 개수를 입력하시면은 이름 뒤에 숫자로 배열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좌측 코너를 보시면 박스 두 개가 보이는데 좌측에서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셋업 윈도우 레이아웃 부분입니다. 제가 마우스를 위에다 갖다 대면 내용이 나오죠. 이 부분은 창 배치 설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로 Shift F2를 누르시면 디스플레이 정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인포 라인은 프로젝트에서 선택된 트랙의 정보를 알려주는 창이고요. 오버뷰 라인은 이벤트 디스플레이 창에 보이는 요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고, 스테이터스 라인은 트랙의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줄입니다. 위에 보시면 룰러, 눈금 자입니다. Preference Display Format에서 옵션을 고를 수 있듯이 여기서도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가 나와서 작업 도중 여러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설명은 Time Linear과 Bars and Beats Linear 부분이 나옵니다. 맨 아래 보시면은 Time Linear는 시간의 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클래식이나 재즈, 템포가 자유자재로 변해야 되는 작곡가 위주의 어떤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Bars and Beats는 템포가 일정한 일렉트로닉 음악이나 락 음악을 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룰러 부분을 보시면은 큐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쓰여질 로케이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로케이터는 곡의 위치 경계를 설정해주는 도구인데요. 반복적으로 룹을 설정해주는 어떤 도구라고 보면 되죠. 마우스로 왼쪽과 오른쪽을 설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 파란색으로 뜨고 왼쪽이 오른쪽을 가로지르면 빨간색으로 뜹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트랜스포트 패널과 같이 재생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박스로 나열되어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이 섹션 전체가 툴바 섹션입니다. 편집을 위한 여러 도구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은 활성화, 비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셋업에 들어가셔서 나열되어 있는 도구들의 순서들을 업 앤 다운 키로 누르시면서 여기서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 시 항상 위에 올라가서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디스플레이 창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핵심 편집 도구들이 뜹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큐베이스 이벤트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확대, 축소, 이동 관련 간단하게 검토해 볼게요. 이 기능을 위해서 예시상 연필 도구로 파일을 그리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앞서 설명한 툴바에서 고르시는 겁니다. 자, 그럼 horizontal 수평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수평 확대, 축소, 이동은 6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키보드 H키를 누르시면 확대, G는 축소로 큐베이스에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우스로 눈금자 룰러 있는 부분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위로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세 번째, 오버뷰 라인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동 가능합니다. 네 번째,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휠로 올렸다 내리시면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Shift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휠로 올렸다 내리면 좌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여섯 번째, 우측 코너 밑에 삼각형이 있는 바를 마우스 휠로 올렸다 내리면 확대, 축소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보실 부분은 바로 옆에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옵션이 뜨는데요. 줌 풀은 작업 전체를 한눈에 보이는 기능, 줌 to 로케이터는 지정하신 로케이터로 확대하는 겁니다. add 추가 부분은 이벤트 디스플레이에서 본인이 확대한 값을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본인이 습관적으로 보시는 화면 배치가 있으면 여기에서 프리셋을 만들 수 있고, 지우고 싶거나 이름을 수정 원하시면 Organize 정리 부분을 클릭하셔서 취소, 수정, 삭제, 이름 재입력 하시면 됩니다. Vertical, 수직, 확대, 축소. 수직 기능 첫 번째는 수평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작동되는데요. 저장된 프리셋이 더 많이 있죠. 여기서는 열 단위로 확대 카테고리가 나오고 Zoom and Track 부분을 들어와서 N은 넘버의 약자인데요. 이 부분은 트랙 리스트에 있는 개수만큼 확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셋 저장은 없습니다. Zoom Track Full은 최대 확대, Zoom Track Minimal은 최소 축소입니다. 제일 하단 Snap Track Height는 트랙을 수직으로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서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할 때 스냅이 걸려서 단계로 움직입니다. 풀면은 스냅 걸림돌이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을 클릭하시고 키보드 컨트롤 키와 다운 커서를 동시에 누르시면 큐베이스 스냅에 정해진 확대가 한 번에 됩니다. 커서를 올리시면은 한 번에 축소가 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다운 커서를 다시 한 번 누르시면은 한 번에 축소가 됩니다.
키보드 Alt키와 커서를 누르시면 위아래를 단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트랙을 선택하신 이후에 Z를 누르시면 한 번의 확대, 한 번의 축소가 가능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동시에 여러 트랙을 선택하신 이후 Z키를 누르시면 해당된 모든 트랙이 확대, 축소됩니다. 수평 기능과 달리 수직 움직임은 디폴트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단축키 설정, 키 커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